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늘 청와대에서 회동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인데 회동 뒤에는 합의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계가 중국과 국내 업체의 불산을 시험하는 등 탈일본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의 중재위 설치 요청 답변 시한인 오늘 일본의 추가 조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타다와 카카오티 같은 플랫폼 승차 사업이 합법화됩니다. 정부가 줄어드는 택시 대수만큼 운행을 허용하기로 한 건데 플랫폼 업계는 오히려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반응입니다. 외국인 재력가 등에 대한 성접대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던 경찰이 양 전 대표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금리는 현재 연 1.75%로 동결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면서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호남과 경남 등 남부지방에는 최대 150mm 이상, 경북 남부와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정부가 타다 등 불법 논란을 빚었던 승차 공유 플랫폼 업체를 합법화해서 제도권에 끌어들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문의면 상생 아니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타다와 같은 승차 공유 플랫폼 업체를 제도권에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매입을 해서 그만큼을 쉽게 말씀드리면 없애고 그 물량을 전제로 기준으로 이제 새로운 사용 허가를 이제 주는 겁니다. 택시의 자리를 플랫폼 업체에 내주는 대신 수익 일부를 택시 업계에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승차 공유 플랫폼 기사들도 택시기사 자격을 갖추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문의만 상생안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플랫폼 사업자 몫의 면허가 연간 1000여 대로 제한되다 보니 취득 비용은 최대 수백억 원까지 추산됩니다. 자금 동원이 어려운 중소업체는 불리하고 어렵게 면허를 따내도 수익을 내려면 요금을 크게 올려야 합니다. 그 시장의 유연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시장을 한계하고요. 대기업들과 해외 글로벌 자본들이 각출장이 되지 않을까. 렌터카 방식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타다 불법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택시업계는 렌터카 방식은 절대 안 된다며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타다의 지금 현재 입장은 저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택시 영업을 하는데 렌터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불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여곡절 끝에 나온 정부의 대책에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승차 공유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외주사의 스태프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 사건은 오늘 검찰로 넘겨집니다. 범행 직후 강 씨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도 전해졌는데 경찰은 강 씨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마약 검사도 의뢰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을 당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여성에게 안내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강 씨 본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강 씨의 자택으로 들어왔을 때 강 씨가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 씨의 마약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경찰은 현재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DNA 검사에서는 강 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강 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어젯밤 대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불이 나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평소 골프장 소음에 불만을 품은 이웃이 저지른 불이었습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 건물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손님 3명이 연습 중인 골프장에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놀란 주인은 빠져나왔지만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부인 53살 신모 씨는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프장에 불을 낸 건 평소 소음 문제로 주인과 자주 다퉜던 이웃 57살 김모 씨로 알려졌는데 김 씨 역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스크린 골프장 바닥에 이나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는 한편 김 씨가 기름을 구입한 경위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앞 범퍼가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인천 강화군 옥림터널에서 40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터널 입구를 들이받았습니다. 김 씨는 차에 끼어 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6월 임시국회는 여전히 안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면서 어제 법사위는 파행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장 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체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려면 본회의에 올라간 뒤 24시간에서 72시간 만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최소 이틀이 필요합니다. 3당 지도부 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법사위 전체 회의를 보류하기로 그렇게 논의를 마쳤습니다. 여당 간사의 추가 협상 시도에도 회의는 무산됐고 박상기 법무장관이 의사일정 자료만 살펴보다 돌아가는 민망한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본회의를 19일 단 하루만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여당은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야당을 향해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정말 민생법들을 볼모로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이 행태를 규탄하고 정 장관 해임안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당내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진 의원들과 스킨십을 확대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언과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회의 시작 전 중진 의원들을 지나쳐 자리로 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돌아와 지나친 중진 의원이 마음에 걸렸는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민생 대장정을 비롯해 나 홀로 행보를 고집했던 황 대표는 당내 중진 홀대론을 의식한 듯 최근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넓히고 있습니다. 황 대표의 달라진 모습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시작됐지만 당 구성원들의 발언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발언으로 논란을 샀던 정미경 최고위원은 해당 발언에 문제가 없다며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월호를 더 이상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막말입니까? 5.18 폄훼 발언으로 3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김순애 의원이 오늘 징계가 끝나 다음 주 최고위원 회의에 복귀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한국당은 최고위원 직위까지 박탈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을 일으킨 인사가 당 지도부로 돌아오는 것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미국 연준이 연일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오늘 금통위에선 현행 연 1.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일각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로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금통위 회의 뒤 발표하는 수정 경제 전망에서 한은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0.1에서 0.2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잘 나가는 클럽에 가려면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는 순서대로 손님을 받으면 되지 왜 이런 방법을 클럽들이 쓰고 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이나 홍대 등 유명 클럽의 입장을 알선하는 SNS 채널입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클럽의 테이블을 예약하라는 매니저들의 글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른바 테이블 사전 예약제입니다. 그런데 클럽들은 이 방법을 통해 고객만 모은 게 아닙니다. 가격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직원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를 대비해 전산 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영업한 클럽 사장 등 28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클럽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종업원 등 다수의 명의를 이용해 소득을 분산시켰고 친인척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와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86명의 대부업자 등 서민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챙기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 13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멕시코 마야광 호아킨 구스만에게 법원이 징역 30년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우리 돈 15조 원의 추징까지 명령하면서 구스만에게는 가차없는 법의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키 168cm, 땅딸보라는 뜻을 가진 별명 엘차포로도 유명한 호아킨 구스만은 교도소에 수감 도중 2차례 탈옥한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1.5km 길이의 땅굴을 퍼내고 탈출에 성공한 수법은 영화 쇼생크 탈출과 그대로 닮아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구스만은 탈옥 후 멕시코의 은신처에서 숨어 지내다 지난 2016년 1월 검거됐습니다. 첫 심리가 열리는 뉴욕 법원 주변에는 옥상에 저격병이 배치되고 헬기까지 등장하면서 세기의 재판을 방불케 했습니다. 영화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살았던 구스만은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브라이언 코건 판사는 검찰의 추가 구형을 받아들여 종신형에 더해 징역 30년형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구스만이 마약 밀매 등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126억 달러, 우리 돈 약 15조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The long road that led Chapo Guzman from the mountains of Sinaloa to the courthouse behind us today was paved with death, drugs, and destruction. But it ended today with justice. 이미 탈옥 전력이 있는 구스만은 슈퍼맥스로 불리는 중범죄자 전용 교도소인 콜로라도주의 ADX 플로런스 교도소에 이감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 충남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추가 고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송산리 고분군이 백제 왕족의 묘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2의 무령왕릉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백제 제25대 왕인 무령왕이 잠들어 있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입니다. 이 일대는 당시 백제 왕족들의 묘역으로 무령왕릉이 있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가루베라는 일본인이 이곳에 무덤 29기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현재까지 정비된 고분은 7기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무덤 47기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땅속으로 전자파를 쏜 뒤 되돌아온 결과를 분석해보니 지하 곳곳에서 옛 고분으로 추정되는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또 무령왕릉 축조 시 사용된 돌과 같은 종류의 돌인 중박명이 추가로 발견돼 이 같은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송산리 고분군터가 백제 왕족의 공동묘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발굴 과정을 통해 실제 무덤으로 확인된다면 제2의 무령왕릉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송산리 고분군은 63년 동안에 백제 왕족과 귀족들의 공동묘지입니다. 왕과 왕비, 왕자, 그리고 귀족들의 무덤이 이 송산리 일원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청은 20년에 걸친 조사를 통해 무덤의 존재와 그 주인공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했다가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된 크리스토퍼 안이 그제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석방 직후 가족들과 자택으로 향한 안은 법원 명령에 따라 병원 치료와 교회 예배 때만 외출이 허용되며 발목 감시 장치를 찬 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스페인 공항에서 60대 콜롬비아인이 마약을 숨겨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 의심을 산 건 부자연스러운 가발 때문이었는데요.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머리. 가발이라고 해도 경찰 눈엔 수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찰이 남성에게 가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자 그 안에는 500g의 코카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성은 높이 솟아있는 가발을 쓰고 극도로 긴장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눈썰미가 없어도 그냥 지나치긴 힘들었을 것 같네요. 착륙하는 비행기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스의 한 해변, 이곳은 아름다운 백사장보다 비행기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장소로 더 유명합니다. 해변 뒤에 바로 공항이 있어서 비행기가 사람들 머리 위로 순식간에 날아가는데요. 거센 모래바람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관광객들은 비행기를 가까이 보기 위해 오히려 모여든다고 합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경고 표지판도 세워져 있지만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요. 별 사고 없길 바라는 수밖에요. 거세지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고등학생들까지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 광덕고등학교에서 학생들 15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한 건데요. 학생들은 일본산 볼펜과 사인펜 등을 버리면서 국산 학용품을 쓰고 한국 음식을 먹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 학생회 측은 비록 작은 걸음이지만 다른 지역 학생들도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스코리아 대회 하면 수영복 심사가 떠오르죠. 올해는 이 수영복 심사를 과감히 폐지했는데 야한 한복 퍼레이드로 또 한 번 성상품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몸매를 강조하거나 노출이 있는 한복은 물론 옷고름을 풀면서 등장하는 선정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수영복보다 더 야하다며 비판했고 한복 연구가인 박술려 씨도 좀 더 생각하고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주최 측은 한복과 코르셋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한복이라고 설명했는데 차라리 한복이라는 말을 뺐으면 어땠을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해변에서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이 바다에 떠있는 뭔가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데요. 뭘 보고 놀랐던 걸까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해변입니다. 경비행기 한 대가 커다란 물보라를 일으키며 바다에 착륙하는데요. 이에 피서를 즐기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랍니다. 기체 결함으로 비행기가 비상 착륙한 건데요. 사람들도 다치지 않으면서 얕은 수심의 바닷가 근처로 착륙한 건 조종사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무사히 물 밖으로 견인됐고 조종사도 무사하다네요. 다음 보실 영상은 미국의 한 세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풍덩하고 뭔가 빠졌다는데요. 이번엔 또 뭐였을까요? 미국 뉴저지주의 한 세차장.
흰색 SUV 차량이 안내하는 왼쪽으로 가지 않고 직진해서 강물에 첨벙 빠집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해서 가속 페달을 밟아버린 건데요. 다행히 진흙이 많이 깔린 강물이라 차가 깊이 잠기진 않았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무사히 차에서 빠져나왔는데요. 이 지역에선 이 같은 사고가 두 번째입니다. 강가 근처에 안전 펜스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전에 운전자가 안전운전하는 게 먼저겠지만요. 펭귄들이 먹이를 찾아 떠났는데요. 목적지가 스시가게였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펭귄 2마리가 뉴질랜드의 한 스시가게를 찾았습니다. 먹이를 찾아 인가를 침투한 건데요. 가게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는 것 같은데 딱 걸리고 맙니다. 잡고 보니 생각보다 작은 녀석들이었는데요. 손 밖으로 빠져나가 보려 하지만 어림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펭귄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도 우산이 필요한 날씨입니다. 지금 충청과 남부, 제주에서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오고 있고요. 수도권과 강원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곳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 지리산 부근에서 250mm 이상, 제주 산지에서도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는 50에서 15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수도권과 강원에서도 5에서 5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반면 소나기 소식만 있는 중북부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33도, 강릉은 31도가 되겠습니다. 반면 장맛비가 내리는 대전은 28도, 전주 27도, 광주 24도, 창원 25도, 부산 25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는 장맛비가 올 텐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한편 제5호 태풍 다나스도 북상 중에 있습니다. 소형 태풍으로 지금 타이완 타이베이 부근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주말에는 제주 해상을 지나 남해상을 거쳐서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주와 남부지방이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주말에는 태풍이 영향권에 들면서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